안녕하세요. 장쌤 사진공방의 장영렬입니다. 여러분, 같은 풍경 사진인데 블렌딩 모드를 어떤 모드로 했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다 달라져요. 밋밋했던 바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하늘은 좀 더 입체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바위의 질감들도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블렌딩 모드 2편인데요. 이번 편에서는 풍경 사진에서 보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대비 쪽입니다. 대비 쪽에 오버레이와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휴지통에 갖다 버리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바다 풍경 사진 한 장으로 좀 진행을 해 볼게요. 보시면 하늘과 구름이 좀 있죠. 일명 좀 재미없는 구름입니다. 바다의 중간 톤은 넓게 있고요. 앞쪽 바위는 어두운 영역입니다. 즉 밝은 영역, 중간 톤, 어두운 영역 모두 다 잘 들어있죠. 그래서 대비 계열인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를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사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풍경 사진은 밋밋해 보일까요? 이 촬영한 사진이 실제 현장보다 덜 감동적으로 보일 때가 많죠.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비가 부족하죠. 두 번째는 입체감이 부족해집니다. 우리 눈은 현장에서 강한 입체감과 공간감을 느끼는데, 안타깝게도 카메라는 그것을 평면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고정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배우는 이 블렌딩 모드는요, 이 평면적인 사진이 좀 더 살아나게 만드는 도구이죠. 사진이 지나치게 연조이다 라고 할 때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처럼 레이어를 하나 복제하겠습니다. 배경을 끌고 와서 새로 만들기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혼합 모드, 블렌딩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배경 레이어 위에 같은 사진을 올려놓고 위에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어떤 걸로 바꾸냐에 따라서 두 레이어가 계산되면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즉 사진을 다시 찍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밝기 구조를 다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처럼 어둡게 하기와 밝게 하기는 배웠고, 오버레이 쪽부터 하드 혼합 쪽은 대비를 좀 더 강하게 연하게 대비 쪽에 보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버레이에 대해서 배울게요. 이 오버레이는 가장 대표적인 대비 강화 모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밝은 부분은 좀 더 밝게 해주고요,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어둡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중간 톤을 기준으로 양쪽 대비를 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버레이로 바꾼 게 보일 겁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하늘의 구름이 좀 더 또렷해졌죠. 변경 전, 변경 후입니다. 바다의 물결의 질감이 좀 살아났습니다. 이런 쪽을 보시면 바다의 질감도 좀 더 잘 살아났어요. 앞쪽 바위가 깊어졌죠. 앞쪽 바위의 질감과 밝기가 좀 더 진득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좀 더 전체적으로 선명해진 듯한 느낌이 좀 들지요. 풍경 사진에서는 입체감과 공간감 또는 질감도 가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멀리 있는 하늘과 섬,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바다, 앞쪽에 있는 바위가 층을 이루고 있는데, 오버레이는 그 질감과 공간감을 밝기 조절을, 대비 조절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서 분명하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는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불투명도를 조절하셔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불투명도를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살리시는 분들은 20%에서 30%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25% 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강해졌습니다. 그죠? 좀 더 선명한 느낌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0에서 6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 좀 더 선명한 느낌이 좀 들겠죠. 좀 강하게, 나는 강한 느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0% 이상 사용하시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살짝만 하겠습니다. 30% 정도로 해볼까요? 예전에 마스크에 대해서 배웠죠.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바다만 좀 더, 바다와 바위를 좀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마스크에다가 저는 그레디언트 도구를 쓰겠습니다. 하늘은 예전 하늘로 돌려놓고, 부드러운 하늘로 돌려놓고, 이렇게 바다와 바위만 좀 더 강도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스크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휴지통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시고, 저는 적용하지 않고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는 소프트 라이트입니다. 이 소프트 라이트는 오버레이보다 약간 부드러운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같은 대비 계열이지만 변화가 좀 더 자연스럽고 은은하고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투명도를 다시 아까와 똑같은 기준으로 오버레이를 100%로 한 거와 소프트 라이트를 불투명도 100% 한 거랑 차이점이 생겼죠. 변화가 더 자연스럽고 은은하며 또 과하지 않고, 하늘은 좀 자연스럽게 깊어졌죠. 변경 전, 변경 후. 바다는 좀 부드러우면서 좀 정리가 좀 된 듯한 느낌도 들고요. 바위는 좀 더 강한 느낌, 살짝 힘이 좀 생겼죠. 오버레이처럼 강하게 튀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풍경 사진을 작품으로 만들고 싶을 때 많이 쓰는데, 과장된 느낌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좋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보정한 티를 못 느끼게 하고 싶다. 뭐 그럴 순 없겠지만 최대한 느끼지 못하게 그만큼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소프트 라이트가 좋습니다. 아까처럼 여기서 불투명도로 추가적으로 또 조절할 수 있어요. 30% 정도 수준은 더 은은하겠죠. 그리고 50% 정도는 괜찮고요. 100% 또는 70% 이상은 소프트 라이트를 좀 강하게 적용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버레이와 소프트 라이트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소프트 라이트를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요. 일명 보정이 너무 강해서 망할 확률은 적습니다. SNS에서 좀 더 강한 느낌으로 내 작품을 어필하고자 할 때는 오버레이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하드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드라이트는 이름 그대로 강한 빛을 비춘 느낌입니다. 대비도 강해졌지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크게 갈립니다. 바위 질감은 더 강해지고 하늘도 좀 더 드라마틱해졌고요. 바다가 강렬해졌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움은 좀 줄어들 수 있죠. 오버레이보다 하드라이트는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레이보다 하드라이트는 좀 더 강해졌다. 풍경 사진에서 이 하드라이트는 보정의 기본값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강렬한 일출이나 일몰, 폭풍우 같은 느낌이라든지 또 드라마틱한 어떤 광고성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임팩트 있는 뭐 썸네일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불투명도를 줄이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드라이트를 쓸 때 한 30% 정도 미만에서 하드라이트로 자연스러움을 표명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불투명도를 100으로 놓고 우리 세 가지 모드를 한 번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소프트 라이트,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오버레이, 좀 더 선명하면서 또렷하다라는 느낌이 좀 더 많고요. 하드라이트,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극적으로 좀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바다 사진에서는 저는 소프트라이트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안정적이고 오래 봐도 좋습니다. 유튜브 썸네일로 만들 때는 보통 오버레이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사진에 따라서 강한 폭풍우가 치는 그런 바다 사진에서는 하드라이트를 쓰기도 합니다. 소프트라이트에서 조금 불투명도를 50% 수준으로 줄여보겠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입니다. 다시 불투명도를 100%로 놓고요. 다른 모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BBD 라이트라고도 합니다. 선명한 라이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하드라이트보다는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색이 깨질 수도 있는데 효과를 좀 많이 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선형 라이트, 다른 보정에서도 많이 쓰는 블렌딩 모드입니다. 디테일을 좀 더 세게 밀어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질감들을 강조할 때 좋습니다. 핀라이트는 밝은 값은 더 밝은 값으로 교체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같은 사진을 복제했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레이어들 중에서 밝은 값은 더 밝은 값으로 교체해 주고요. 어두운 값은 더 어두운 걸로 교체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중간 톤은 거의 무시합니다. 부드럽게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 이런 기능이 아니고요. 레이어들 간에 선택적으로 교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드 믹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드 혼합이라고 합니다. 개조가 많이 무너지죠. 그래서 포스터 같이 디자인할 때 그래픽 효과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소프트라이트로 갈게요. 풍경 사진 보정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본을 먼저 보정해야 되겠죠. 노출이라든지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레이어를 좀 복제해서 소프트라이트로 놓고요. 40% 정도를 준다든지 원하시는 값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프트라이트가 좀 부족하면요, 그 다음에 오버레이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역시 불투명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특정 영역을 조절할 때는요, 아까처럼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처음 보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요, 첫 번째, 불투명도를 100%를 그냥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너무 강합니다. 레이어 불투명도를 혼합 모드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효과를 사진 전체에 다 적용한다는 거죠. 하늘과 바다, 바위는 다 다르게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꼭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다르게 보정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강한 보정을 원하셔서 강한 모드만 찾습니다. 원래 좋은 보정은 자연스러운 보정이 최고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을 정리하자면, 풍경 사진이 밋밋할 때 대비 계열인 블렌딩 모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소프트라이트를 먼저 써보시는데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도와 레이어 마스크를 같이 활용해 주세요. 오버레이는 좀 더 선명하면서 대비가 늘어나고요. 하드라이트는 강하게 대비가 늘어납니다. 이런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불투명도로 얼만큼의 강도로 보정할 것인가를 조절하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색상을 바꾸는 내용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조 채도, 색상, 광도, 이런 모드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색감 보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은 풍경 사진 보정할 때 오버레이와 소프트라이트 중에 무엇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장쌤 사진공방의 장영렬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만나요. 안녕.